이 시간에는 지구 기후가 어떤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후의 대표적 요소인 기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생각해 봅시다. 기온은 어떤 요소에 의해 주로 결정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표에서 흡수하는 에너지와 방출되는 에너지의 양일 것입니다. 따라서 태양이나 지구의 운동에 의해 지표에서 얼마의 에너지를 흡수하는지는 기온에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먼저 기후변화에 있어 지구 시스템 내부가 아닌 외적인 요인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태양 에너지의 변화와 지구의 운동 변화입니다. 먼저 태양 에너지의 변화가 어떻게 기온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는 지구에 직접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온천으로 기온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 태양에는 흑점이 주기적으로 생기고 사라집니다. 이게 바로 흑점이죠. 일반적으로 주변보다 온도가 낮은 지역을 흑점이라고 합니다. 흑점이 많고 적음에 따라 태양에서 나오는 전체 에너지량이 달라집니다. 흑점이 적을 때는 태양에서 방출 에너지가 많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흑점수가 많을 때 에너지가 많이 방출됩니다. 태양의 흑점은 고대부터 관측되었는데 자세히 그 모습과 개수를 관측하기 시작한 것은 갈릴레이가 망원경으로 태양을 관측하고부터입니다. 갈릴레이가 1610년부터 흑점수를 세기 시작했는데 1650년부터 약 50년 이상 흑점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시기죠. 이 시기의 기온을 분석해보면 온도가 낮았는데 이 시기를 소빙하기라고 합니다. 즉 흑점이 적은 시기에 태양 에너지가 적게 나왔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구의 기온이 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빙하기 시기에는 지구가 전반적으로 추웠다고 합니다. 이 소빙하기가 오기 전에는 그린란드가 지금처럼 빙하로 덮여 있는 것이 아니라 따뜻해서 수풀이 울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이킹이 그곳에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빙하기가 오면서 추워짐에 따라 수풀은 사라지고 바이킹도 살 수 없게 된 것이죠. 기후는 인류의 역사에 많은 영향을 주기도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지구의 운동 변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의 운동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것을 밀란코비치라는 학자가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지구의 운동 변화의 주기를 밀란코비치 주기라고도 합니다. 일단 지구의 운동 변화에 의한 기후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고위도로 갈수록 왜 추워지는지 이해해야 됩니다. 적도는 들어오는 태양빛이 지변에 수직이고 고위도로 갈수록 비스듬히 들어오므로 고위도로 갈수록 에너지가 분산되어 고위도로 갈수록 추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구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다는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주에 떠다닌다고 했을 때 내가 기울어져 있는지 어떻게 알까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구에서는 지구의 중력 때문에 금방 기울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주에서는 기울어져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지구는 어떨까요? 우리는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무언가 기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렇다면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지구는 태양을 1년에 한 바퀴씩 공전합니다. 따라서 지구의 공전면이 존재하는데 기울기는 바로 이 공전면을 이용하여 정한 것입니다. 즉, 공전면의 수직인 축을 기준으로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공전면의
수직인 축에 대해 지구의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앞의 내용을 토대로 다음 그림을 보고 지구가 어느 위치에 있을 때 여름과 겨울인지 맞춰봅시다. 좀 어려운가요? 그렇다면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맨 오른쪽 지구의 모습을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이 왼쪽에서 비추고 있고 지구의 자전축의 북쪽 방향이 태양 쪽에 있습니다. 이때 지구는 자전축을 기준으로 자전하기 때문에 북극은 하루 종일 해가 지지 않고 우리나라는 태양빛이 지면의 수직인 곳과 비교적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여기 있죠. 이때 북반구는 여름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남반구는 남극이 하루 종일 해가 뜨지 않으므로 전반적으로 겨울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사진의 맨 왼쪽 지구의 모습을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이 오른쪽에서 비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극은 하루 종일 해가 뜨지 않고 우리나라는 여름에 비해 태양빛이 지면의 수직으로 비치는 곳에서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북반구는 겨울이 됩니다. 반대로 남반구는 남극이 하루 종일 해가 지지 않으므로 전체적으로 여름이 되겠네요. 정리하자면 북반구의 계절은 맨 왼쪽이 겨울, 맨 오른쪽이 여름이 되고 여름과 겨울 사이는 가을, 겨울과 여름 사이는 봄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구의 공전궤도 변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의 공전궤도는 원 모양과 찌그러진 타원 모양을 번갈아 가면서 일정한 주기로 변합니다. 즉 원이 원 모양이 되었다가 다시 타원 모양으로 변하고 다시 타원 모양이 원 모양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주기는 10만 년입니다. 현재는 지구 공전궤도가 조금 찌그러진 타원 모양인데요. 앞으로는 더 찌그러진 타원 모양으로 지구 공전 궤도가 변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변한다고 했을 때 북반구에 있는 우리나라의 기후 변화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에서 지구 거리가 겨울은 더 가까워졌고 여름은 더 멀어집니다. 따라서 겨울은 태양이 가까워졌으므로 더 따뜻해질 것이고 여름은 더 멀어졌으므로 더 시원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1년 중 가장 추울 때와 더울 때의 온도 차이인 연결차는 감소하겠죠. 이렇듯 지구 궤도 모양에 따라서 기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 변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자전축은 4만 1000년을 기준으로 2.1도에서 24.5도까지 변합니다. 여기서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가 현재보다 작아질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축 기울기가 현재보다 작아졌을 때 우리나라 여름의 기온은 어떻게 변할까요? 시간을 드릴 테니 여러분이 먼저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이 지역에 있습니다. 자전에서 이쪽으로 온다면 여기 있겠죠. 자, 그럼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태양의 각도를 한번 볼까요?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가 작아지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태양빛의 각도는 작아집니다. 즉 지면에 수직으로 태양빛이 들어오는 곳에서 더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나라 여름 기온은 하강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겨울 일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지구 자전축 기울기가 작아지면 우리나라 겨울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는 여기 있고 자전해서 이 지역에 오면 이쪽에 있겠죠. 생각해 보세요. 자전축 기울기가 작아지면 우리나라는 태양빛이 지면의 수직인 곳과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자, 가까워지는 게 보이시죠? 따라서 겨울의 기온은 상승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우리나라에서 기온은 지구 자전축 기울기가 작아지면 연교차가 작아지고요. 자전축 기울기가 커지면 연교차가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앞에 설명을 다시 한번 이해가 안 되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구 자전축 방향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구 자전축이 1년 동안 우주의 한 방향을 계속 향한 채 공전하기 때문에 계절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긴 세월을 놓고 보면 자전축이 향하는 방향이 조금씩 변합니다. 이를 세차 운동이라고 합니다. 세차 운동이 무엇인지 이 동영상을 통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지구의 공전면에 대해서 지구가 기울어져 있는 게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1년 동안 쭉 공전하게 되는데 오랜 시간 동안을 보면 이 지구 자전축이 향하는 방향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짧은 시간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26,000년을 기준으로 한 바퀴 도는 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북극성이라고 일컬어진 이 별자리는 13,000년이 지나면 완전히 다른 별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운동을 우리가 세차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는 마치 팽이가 쓰러지기 직전에 팽이 회전축이 똑바로 서 있지 않고 옆으로 기울어진 채 회전할 때 팽이 회전축 자체가 이렇게 도는 것과 비슷한 현상입니다. 이 정도는 13,000년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이 지구의 자전축이 향하는 방향이 다시 돌아서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26,000년이 걸립니다.
현재 지구가 태양에 가장 가까운 지점인 근일점일 때 우리나라는 겨울입니다. 그리고 태양에서 가장 먼 지점인 원일점에 있을 때 우리나라는 여름입니다. 그러나 13,000년 후가 되면 지구 자전축 방향이 정반대가 되어서 근일점에서는 여름이 되고 우리나라는 여름이 되고 원일점에서는 겨울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여름의 기온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현재는 멀리 있을 때 여름이지만 13,000년 후에는 가까이 있을 때 여름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여름은 태양에서 가까워지게 되고요. 겨울은 반대로 가까이 있다가 멀어지므로 겨울은 더 추워지게 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북반구 우리나라에서는 여름 온도는 가까워지기 때문에 멀리 있다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상승하고요. 겨울은 원래 가까이 있다가 멀어졌으므로 온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연교차는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지구 자전축의 방향 변화도 기온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밀런코비치는 각각의 지구 운동에 따라 지구 표면의 온도 변화를 예측하였습니다. 맨 위에 있는 이것이 세차 운동에 의한 온도 변화이고요. 두 번째가 지구 자전축 기울기 변화에 의한 온도 변화. 그리고 세 번째가 공전 궤도 모양 변화에 의한 온도 변화입니다. 이 세 가지 운동은 따로따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세 가지 변화를 모두 합해야 합니다. 이 네 번째 그래프가 바로 이 세 가지 운동 변화를 동시에 일어난다고 했을 때 합한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와 과거의 실제 기온 그래프를 비교해 보면 놀랍게도 잘 일치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온도가 높을 때 높죠? 예측한 것과 거의 비슷하게 맞아 들어갑니다. 이것은 과거 100년 전부터 지구의 기후 변화가 지구의 운동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제까지 지구 기후 변화의 외적인 변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다시 돌려보시고 질문 달아주세요. 질문을 올리면 스스로 공부도 되고 또한 포인트도 받을 수 있으니 일석이조가 됩니다. 질문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